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줌마인 저는 원조 주라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아주 찌깐한 행복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는 저희 주라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의 인연을 쭉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 완전 쌀쌀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무슨 생각 먼저 드시나요? 아, 따뜻한 이불 속에서 군고구마랑 붕어빵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애인이랑 따뜻하게 손깍지 끼고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결혼 후에 아줌마가 되고 보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김장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혼 전에는 그 흔한 김치의 출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출처가 엄마인 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장은 엄마이자 며느리들에게는 세 번째 명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건 바로 고강도 감정 노동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김장 시즌이 끝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하소연하는 연락들이 저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올케, 동서 가릴 것 없이 처음에는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더라 라고 시작되다가도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미친 거 아니야? 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면 문득 어라?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익숙함을 느끼게 돼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지난 추석에도 그 전에 설날에도 하지 않았었나? 작년 김장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곱씹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손가락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한 3번쯤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친구에게 슬슬 짜증이 나고 5번 정도가 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친구에게 갖가지 꼬사리를 늘어놓게 되는데요. 지난번 제가 올려놓은 영상, 좋은 조언자 찾기라는 영상에서 2가지 조언자를 분류했는데 저는 좋은 감정적 조언자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좋은 감정적 조언자는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게 와서 여러 안 좋은 일들 있다고 말할 때마다 그 대상을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면서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비슷한 일이 5번씩 반복되는 것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고 사람입니다. 개 돼지들도 뜨거운 불을 만났다거나 눈앞에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돌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걔는 진짜 왜 그런다니?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말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해주지 않는 그들만을 원망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뒷담화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뒷담화에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뒷담화라는 방법만 쓰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법은 나를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인간관계를 대처할 수 있는 교훈도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나밖에 없다입니다.
어떨 땐 그런 나조차도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죠. 왜 뇌로 조종을 해서 움직이는 내 손, 발도 지금 눈앞에 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참지 못해 입으로 우겨넣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나를 열받아 죽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처럼 그냥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이 공격에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에 애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쯤 같은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해야 할 때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에는 내 상황과 형편이 고단해서 똑같은 상황도 더 아프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 1도 들어가지 않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해야 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분석이 완성되었다면 네 번째부터는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지, 관계를 끊어야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공격해야 할지 등등 그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죠. 여기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의 뒷담화에만 머무르며 그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죠. 매번 반복되는 그 행동이 내 상황을 바꾸어 주던가요? 이것은 마치 손꼽아 기대하던 소풍나 비 오는 날씨를 탓하는 것 같습니다. 소풍 가는 걸 얼마나 손꼽아서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비가 올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라며 불평을 해도 그날의 날씨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듯이 그들의 마음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비를 맞지 않도록 비를 피해서 우산을 쓸지 비옷을 입을지 실내로 들어갈지 방법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들을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것은 사람이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한 프레임이 있기도 하고 난 정말 욕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기본 원칙만 있으면 여러분도 그들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에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삶을 사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들에게도 좀 더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혹여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인정해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98%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고 1.8%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시해 버리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울 것 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보통의 일상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땐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에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마음은 평안하게 보내시고 새로운 이벤트로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